정도 강력한 행동을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험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방 주식이자 발상의 전환 한대건입니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잠시 후에 합시다. 일단은 중요한 광고 보고 가셔야죠. 자, 2017년 11월 11일 토요일 경마 빼빼로 데이네요. 아무 의미 없는 빼빼로 데이.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2세 신마경주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이경주입니다. 일본어 스피드 이직한 데뷔전 때의 걸음보다는 나아져 있고 완벽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6번 클린업 특급은 상태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장을 할 만큼입니다. 6번 놓고 1번 클린업 특급 단독선두 2위는 1번 스피드 이직한 바깥쪽. 경주거리 1800m 2등급 경주 서울 제11경주 시작했습니다. 설경마저 11경주입니다. 한 번만 대박이라도 무난한 모습. 다이아삭스는 출전 중에 좀 땡겨가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건 어차피 승부가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마케한테도 좋고 3번, 8번. 3번, 6번, 8번 세 마리 앞서. 경주거리 1300m 레츠런파크 서울 제7경주 시작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3번 로드위너. 다른 마피들에게 방해도 받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놓고 있던 마피예요. 3번 나스카의 태양은 이제는 힘이 좀 많이 꽉 차서 3번 놓고 4번 3번, 4번, 7번 세 마리가 앞서. 마음이 급하니까 망정이 하려고 해요. 오늘도 저는 마방에 취재를 들어갔다 왔습니다. 지난주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 찔렀죠. 누가 찔러서 취재하는 거 저쪽 얘기하는데 내가 그렇게 방송을 찍으니까 내가 막 스트레스라도 못하겠어.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도 뭐 하나 건질라고 이 방송 보는 건데 많이 답답해했을 것 같아요. 요령껏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분위기는 안 좋아요. 여전히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근데 내가 분위기 안 좋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고삐를 바짝 쥐고 취재에 대한 것을 공개하지 말라고 하는 뜻인 건지 도대체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제 생각을 방송에서 피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찬호 기수에게 좀 안 좋은 소문이 들렸죠. 또 우연치 않게 제가 이찬호 기수하고 지난주에는 정지였었고 지지난주에 얘기를 하면서 찬호한테 그랬어요. 제가 찬호야 좀 먹고 살게 도와줘라.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찬호가 막 자기가 조교했던 걸 얘기해주고 했었는데 사람이 사는 세상입니다. 어차피 사람이 사는 세상이고 경마장에 정보가 없다라는 거는 거짓말이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배당판의 흔들림만 보셔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제가 말하는 것이 소위 정보가 돼서 떠돌아다닌다고 해도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방송을 찍으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실명을 거론을 하면서 어느 기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컨정이 이렇다고 얘기하더라. 그렇게 안 들어오는 것도 태반입니다. 안 들어오는 것도 태반이에요. 쉬운 예로 지난주에도 장추혁 기수가 계승했던 어떤 한 마리의 마필은 10마였어요. 데뷔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8번인가? 제가 말 이름 죄송합니다. 저 역시 말 이름을 까먹었는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럴 때 있잖아. 멍할 때. 제가 좀 요즘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받아서 자꾸 멍해요. 하여간 어떤 한 마필은 장추혁 기수는 조교 때 컨디션이 너무치 안 좋아서 말이 안 될 것 같다.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왔습니다. 시원하게 왔어요. 그것뿐입니까? 재수가 없으려고 그러는지 제가 승부만 하면은 말다리가 부러집니다. 두 마리의 마필이 부러졌죠. 건필로드가 부러졌고 머스탱 스트롱이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제가 다 충만을 놓고 공략했던 마필이죠. 그러니까 안 되려고 하면 자빠지는 것도 참 재수없게 자빠지죠. 제가. 제 마번 보면 다 있습니다. 50배 100배가 나오든 간에 마번에 다 있어요. 문자 받아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이 전화하셨더라고요. 아니 충만만 잘 맞추면 이거 200배짜리도 맞추는 거 아니냐. 50배짜리도 맞추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시는, 난 더 속상해. 미칠 것 같아, 속상해서 진짜. 그런 주가 또 있어요, 보면. 또 어떤 날은 기가 막히게 또 이제 부르는 족족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취재라는 것을 가서 얻는 부분도 있지만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갖다가 경험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뭐 대놓고 거짓말하는 걸 제가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사람인데, 뭐 제가 뭐 말할 때마다 거짓말 탐지 갖다 대놓고 야 이거 진실이야 거짓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돈 주고 받지 않은 정보는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수 한 명한테 한 1억 주고 너 이거 무조건 때려 죽여도 올 거야? 그럼 나 1억 줄게. 1억 줘요. 오겠죠. 네, 악착같이 오겠죠. 그래도 뭐 부정경만 생기고 뭐 얄조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난 돈 안 줘. 네, 난 그냥 물어봐 대고 보면. 야, 이 말이 이랬었는데 좀 어떠냐 이거 뭐. 거짓말 할 수 있습니다. 걔들한테 진실로 말하라고 누가 하나 터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네가 이 방송을 찍는 게 아무 의미가 없네?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못할 수 있는 걸 하죠. 여러분들은 직접 만나볼 수 없는 기수나 조교사들을 제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100명이라고 쳤을 때 100명 중에 10명은 거짓말하면 90명은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취재를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얼레벌레하게 야, 이거 뭐 머스탱스러운 지난번에 뭐 머스탱스러운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 전기가 꼬였는데 어쩌고 내가 뭐 고개가 너무 높은 것 같아. 뭐 이런 싸대기 없는 잡설까지 다 하면서 그 앞에 능력을 파악하려고 애를 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취재를 합니다.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취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태클을 걸고 뭐 기수가 저한테 욕을 했던 적도 있었고요. 조교사가 저한테 욕을 했던 적도 있고 마주가 뭐 저한테 욕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내 방송이라고. 내가 내 꼴린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내가 보는 시각 이런 것들을 다 결부해서 하는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신이요? 그리고 내가 무슨 배당판을 움직이는 뭐 초인류 A급 뭐 예상가입니까? 한대건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저 돈도 많이 못 법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에요. 제가 직업이고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다고 하죠. 저 평마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 짓거리 하고 야빠졌겠지. 그리고 앞으로도 좋아할 겁니다. 이번 주에 실패를 했고 지난주에 실패했다고 해도 또 다음 주에 또 이 자리에 앉아있을 겁니다. 제 직업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은 당할 수 없다고 하죠. 더 좋아해 보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고가 생기고 다리가 부러지고 뭐 취재 들어갔는데 너무 좋다고 했던 말이 입상에 실패를 하고 그런 거 다 기억해 놓겠습니다. 제가 천재가 아닌 이상 머릿속에 기억해 놓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 메모해 놓고 준비해 놨다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로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마사회에 한대건이 개새끼가 시부렁시부렁 거린다고 또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하십시오. 제가 듣지 않은 얘기를 방송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직접 듣지 않은 얘기를 방송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꼬리 낄 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밥주의다 보니 그러한 것들이 뭐 기수나 조교사 귀에 들어가서 한대건이한테 인터뷰하는 게 껄끄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게 제 밥주의인데 그럼 제가 불편하겠죠. 저는 아직도 기수 옆에 들어가서 모 기수가 다른 취재기자들한테 다 형이라고 그러는데 저한테는 저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아직도 대화하기가 껄끄러워요. 저 그 기수가 조교 마치고 들어오면 인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보다 한 20년 어립니다. 내 아들뻘이죠, 아들뻘. 쉽게 얘기해서. 제가 26살에 애를 낳았으면, 27살에 애를 낳았으면 그 아이는 제 아들뻘입니다, 아들뻘. 그런 애한테 제가 고생했어요? 예. 저분. 네, 그럽니다. 그리고 개무시하죠. 나도 말 안 물어봐, 그 친구한테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면서 많이 느꼈었고, 또 여러분들과 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 할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발 제 할 일 열심히 하는데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라를 치고 거짓말로 방송을 찍는다고 한다면 잡혀가겠죠. 밥줄도 잘리고
어쨌든 조금 더 억울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봤고요. 이찬호 기수의 이번에 그 기수로서의 생활이 이제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들려오면서 잘못했죠. 사실 이찬호 기수가 잘못했습니다. 이거는. 하지만 그 잘못의 기준을 마사회가 정하고 마사회가 품위유지 때문에 이찬호 기수를 잘랐다고 한다면 조금 더 대인배 같은 행동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한번 가져봅니다. 뭐 이유가 더 있겠죠. 더 있겠죠. 잘 타는 기수 하나가 또 없어졌다는 게 조금 아쉬움이 좀 있네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오늘 유명한 기수 한 명이 좀 먹고 살기 좀 도와줘봐 그랬더니 이거 꼭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한테. 재밌는 얘기 많아요. 들어가면. 오늘도 그런 얘기들 제가 지난주에는 잘 못했지만 조금씩 더 해나갈 수 있도록 거짓말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승부처 말씀드리고 출발하겠습니다. 4경주, 6경주, 7경주, 9경주, 12경주 4, 6, 7, 9, 12 그 중에 오픈 베이스 승부경주 마법 공개해드리고 이렇게 맞고는 하십시오. 이걸로 주적 때리고 이걸로 방어하십시오. 아니면 내가 이거 승부경주 할 거였습니다. 내가 매출 포기하고 여러분들한테 오픈해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경주가 4경주고요. 오늘 토요일 경마에서 가장 최대 승부처로 운영할 경주가 7경주입니다. 제주 경마는 1경주, 5경주. 제주는 쳐 듣지도 않으셔.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 팬들인데 쳐 듣지 않는다는 표현도 그렇다. 그죠? 좀 들어주워 주시고. 근데 그러니까 들어줍니다. 그런 얘기 안 하지. 제주는 제주 잘하는 사람 거 들으세요, 그러면. 제주 전문가들도 코리아에서는 검빛에 올라오는 거 보면 제주 전문가들이라고 맨날 1, 2등 합니까? 부산 전문가라고 부산 전문가들이 1, 2등 해요.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어쨌든 제주 경마 1경주, 5경주는 승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간에 전 승부를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오늘 많이 늦었네 방송이. 11시. 지금 시간이 11시예요. 목요일 밤 11시입니다. 목요일 밤 11시. 나는 출마트 표장에서 오늘 끝나고 들어와서 이 방송을 찍고 있는 거예요. 새벽 5시에 나가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몇 시에 나가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만 이제 현장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질 수 있다는 거, 그건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대상이나 무통장 문자나 이런 것들 신청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무통장 문자 왜 신청을 하는 거야? 그렇게 내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모르네. 어디 가서 그냥 2만원 버렸다 생각하고 신청해도 되겠다. 무통장 문자로 060 문자보다는 무통장 문자 많이 신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060 LS도 승부경주에서는 내 목소리가 그리운 사람들은 많이 들어주시고 그립지가 않나 이제? 날 버린 거야 이제. 난 아직도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 서울경마 1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국내 6등 5경주 12마리 앞에 출전했죠. 일단 극단적인 선행마가 2마리가 있어요. 2번마 MJ 캡틴과 10번마 에클레어 뷰티. 에클레어 뷰티는 도입 당시부터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려도 귀에 딱지가 앉는 2억짜리의 마필입니다. 진짜 경마장에 2억짜리 마필을 본 지 꽤 됐죠. 1억은 넘는 말로 많은데 2억짜리는 사전 동안 빵빵입니다. 대단하죠. 마주가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2억 주고 말사가. 우리 인석이 형. 인석이 형 속도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겁니다. 아니, 그렇잖아. 2억 주고 사왔는데 말이 한 번도 못 들어왔으면. 속이 상해, 안 상해. 생각을 해봐. 내가 커피숍에 2억 주고 문을 열었어. 근데 손님이 개미새끼 한 마리 안 들어와. 속이 타, 안 타? 미치고 팔짝 뛰러 오시지, 이게. 대비적으로 3차게 삽니다. 나머지 경주들은 9월 24일 경주는 대상 경주였었고, 10월 28일 경주는 일반 경주. 당연히 우승할 줄 알았었는데, 선행을 쉽게 받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방해가 없는데, 마피 스스로 걸어갑니다. 대단합니다, 이건 진짜. 평가가 안 돼요, 평가가, 말새끼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조금 더, 이게 도입이 될 당시에 정말 2억 원어치의 값어치가 있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참 많았었죠. 근데 그걸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면 내가 나한테 화살을 쏘는 거니까 안 되겠고, 이건 실명도 못 가고, 걱정을 좀 많이 했던 마필이 맞아요. 근데 워낙에 33조가 말을 좀 잘 만들어내기도 하니까 좀 기대를 해봤었는데,
안 띄워주는 데는 장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기본을 해줘야 되는데 기본이 안 되는데 막 이것저것 장구도 바꿔보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도 안 되는 데는 장사가 없어. 그잖아. 이 말이 딱 그 짝인 것 같아요. 지금. 철경이 타고 선행 갈 수 있죠. 근데 선행 간다고 해서 경주거리 1000m나 줄였는데 한 바퀴 돈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띵 가락구가 선행 가도 이렇게 걸어갔는데 1300에서 야 그래도 거리 줄였으니까 올 거야.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올 수 있어요. 시원하게 쌍둥이에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믿냐고. 그잖아. 그게 깝깝한 거지. 야 이거 2억이래. 이거 2억짜리가 한 번도 못 들어갔는데 이번엔 되겠지? 대상금 아닐까?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선행을 경악한 것도 아니고. 정신병자 같아 얘는 지금. 정신을 빨리 차려서 우리 인석이 형이나 마주님한테 기쁨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겠어. 그래 봐서 이번만 MJ 캡틴도 역시나 선행형이죠. 제가 지난번에 인기말을 팔릴 때 선행 아니면 답 없다. 마스크가 선행을 나가니까는 MJ 캡틴이 따라붙어서 선행 실패했으니까 따라가는 게 정석이잖아요. 아니죠. 갖다 비비죠.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식으로. 이건 좀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허재영 조사를 만났는데 이날 경주에서 이마필이 원래는 망사 눈가면을 쓰고 나오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망사 가면을 쓰고 나왔다고 해서 허재영 조사가 벌금을 받았죠. 그래서 저는 이 경주를 복귀를 하면서 MJ 캡틴이 혹시라도 그 장구 때문에 못 뛴 게 아닐까. 뭐 선행을 실패한 것도 있겠지만. 왜냐하면 망사 눈가면하고 망사 가면 틀리죠. 망사 가면 이거고 망사 눈가면 차 한 대가 있는 건데 옆에 말도 신경 써보니까 못 뛴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허재영 조사한테 오늘 물어봤어요. 혹시 그 장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날 마스크가 선행을 가냐 MJ 캡틴도 우승하려고 나온 건데 선행을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합성으로 가서 우승에 욕심을 내다 보니까 이미 오버페이스가 됐다. 그래서 경주 좀 망쳤다. 아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은 뭐냐면 선행 가야죠. 그것도 경험 없는 선행으로. 근데 에클레어 뷰티가 원체 빠르니까 MJ 캡틴이 선행을 가고 에클레어 뷰티가 좀 잡아주면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지들끼리 뭐 마방끼리 얘기해갖고 이번에 내가 좀 빠르니까 안쪽인 거 잡아줘. 왜 없겠어요. 사는 세상인데. 뭐 경주는 뚜껑 열리고 어떻게든 버티는 걸 봐야겠지만 원래는 최선을 다해야 되죠. 어떠한 나피든 최선을 다하고 경마 팬들의 돈을 지켜줘야 됩니다. 뭐 근데 경마가 그러냐고. 안 그러지. 한 마리 선행 가면 한 마리 줄 서버리는데 한국경마 맨날 그런 거 아니겠어? 그래도 한 말은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번, 10번이 솔직히 두 마필 다 불안합니다. 이거 둘이서 막 경합하고 지랄 연병하다가 자포갈 수 있어요. 뭐 어제 경주에서는 MJ 캡틴이 지난번에 오버페이스니까 이번엔 잘 뛰고 다녔는데 에클레이비트가 안 나올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에클레이비트는 2주 만에 출전이라서 저도 솔직히 이거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냥 조금만 하는구나 했는데 나왔어요.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걸 보내놓고 따라가는 마피들에게 점수를 조금은 더 줘야 되지 않을까. 따라가는 말이 원체 말이 뒷심이 좋았다라고 보는 말 보여지는 마필이 없어서 이거 참 충만 선정이 애매하네요. 그리고 원더풀 럭키는 최근 두 번의 용주 한 번은 인기가 실렸었고 지난번에도 뭐 4위 그리고 직전에는 3위 팔려긴 했는데 샤나오에게 이마진을 그 샤나오란 마필이 좀 승급을 했지만 2차로 샤나오에게 이마진을 잡혔다? 똥말이죠. 능력이 없죠. 샤나오가 매번 뭐 잘 뜨던 말도 아니고 뭐 취입을 해서 편성 약할 때 2번을 입상을 하고 승급을 한 마필인데 그 마필에게도 원더풀 럭키의 탄력이 월등하게 나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인기가 실리는데 믿기는 어려운 거야. 편성으로만 봤을 때. 이거 어떻게 믿어? 뭐 대천 에이스는 뭐 안 그렇습니까? 럭키봉화 마스크 게임에서 그나마 올라오는 거라면 보였어요. 차라리 이게 충만은 낫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이 실버 로얄 에이스라는 마필이 있어요. 지금 외곽 게이트에 있는. 이 평수형이 탔는데 이 로얄 에이스라는 마필도 참 근성 없죠. 선두권에 선행을 나가서 맨날 걸어가고 따라가다가 퍼지고. 근데 이 마필도 역시나 따라갔는데 이 마필이 조금 더 힘이 찼다고 가정하에 대천 에이스가 이 로얄 에이스와의 취임력 싸움에서 그렇게 월등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뭐냐면 대천 에이스에게 로얄 에이스가 4분의 3 마진을 깨었는데
결국은 대천 에이스도 그렇게 잘 뛰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로얄 에이스가 그렇게 강단 있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얄 에이스가 선행을 간 것도 아니고 따라가는 전기에서 추입을 했는데 대천 에이스와 별반 차이가 없었다라고 본다면 대천 에이스도 잘 뛴 건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이거는 나아졌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주를 임하고 아직은 어린 마필들이다 보니까는 경주 경험이 쌓이면 조금 더 걸음이 나아질 수 있잖아요. 그걸 기대해보고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오버 대천 에이스를 2번과 10번의 경합으로 무너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천 에이스를 한번 충격감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10번과 2번 중에서 2번을 좀 살려놓겠습니다. 그 나머지 뭐 1번 뭐 원더풀 럭키라든가 실물 로얄 에이스 조금씩 힘이 차고 있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은 조금 더 관심권에 갖고 6번과 모란 동백은 이것도 정신병자야. 아니 지가 할 길을 몰라 얘가. 뭐 어떻게 뛰어야 될지를 모르네 얘가 진짜. 환장을 못해. 현장에서 한번 컨디션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5번 놓고 1번, 2번, 11번. 또 에클레이비트가 또 쌍대가리 오니까는 또 거바씨 2억짜리 저 대건이 저 새끼 때문에 또 씨. 띵고래미 그래. 못하겠어. 쟤는 들어오면 그때부터 아 이제부터 좀 그런 거 보다로 이해하시면 돼. 그거 한 마리 뭐 5번, 10번이 배당이 뭐 얼마나 나오겠어. 배당 나오면 한 수 나오면 조금만 사보고 나도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좀 찾아드려야 되는데. 자, 서경마 이경주입니다. 경주를 1000m고요. 8마리 RPD 추천했어요. 일단 충막감은 있다고 봅니다. 7번 성불챔프. 요거는 제가 그 당시에 조재르 기수를 10월 14일에 만났을 때도 컨디션 괜찮다고 했었어요. 선행을 나가길래 한 바퀴 돌았구나. 럭키미스가 좋은 경주에 하면 되겠다 했는데 다른 마필들이 원체 잘 뛰었죠. 이거는 명품보배도 잘 뛰었고 더블골도 잘 뛰었고 그래서 걸음발이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편성은 뭐 기가 막히게 만났어요. 워낙 약체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한 번 더 15번 덩굴샘프는 제가 오늘 조재르 기수 만났는데 재료가 너무 뛰어가니까 못 잡았어 내가. 이거 제로한테 물어보면 확실한데. 지금 성불체부 좋은 상태고요. 선행이니까. 그 얘가 선행을 가면 개차반이 되는 마필들이 뭐가 있냐면 6번가 서울스토리하고 8번가 천지보배입니다. 8번가 천지보배는 실전을 경험을 했고요. 6번가 서울스토리는 데뷔전이죠. 인기 마필들인데 6번가 서울스토리가 뛰는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청용 기수가 선행을 받아내요. 주행을 했던 모습을 보면. 근데 선행을 받아내고 직선을 잡아대니까 자꾸 뒤로 돌아봅니다. 이거 참 안 좋은 버릇이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내 말이 걸음이 무뎌지면은 뒤로 돌아볼까요? 아니면 내 말이 쭉쭉 뻗어나가는데 뒤로 돌아볼까요? 뭔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죠? 사람의 심리가 다르죠. 그러니까 서울 스토리가 주행검사 때 모습만 놓고 본다면은 선행을 이순하면서 걸음이 나왔다 여유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선행을 서울 스토리가 성공을 한다면 모를까 7번마 성불 챔프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빠른 발주기 이탈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는 게 좋죠. 그러면 6번마 서울 스토리는 어떻게 돼? 그대로 모래를 맞게 되죠. 그리고 데뷔전 때, 주행검사 때에도 자꾸 뒤돌아봤던 그 모습이 자꾸 내가 필름 돌아가듯이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서울 스토리가 아마도 인기마가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좀 불안하다. 네, 데뷔전을 치르는 10마 1분 3초 1로 끊었는데 요즘 뭐 주행검사 1분 3초 1로 끊는 애들 많아요. 네. 실전에서 1분 00초나 01초 못 끊으면 요즘 말도 아니야. 세상이 바뀌었어 경마장이. 예전에 1분 3초만 뛰면 명만하고 했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에 반해서 8만 천지부배가 참 이상한 말이에요. 주행검사 때는 걸음이 무뎌요. 되게 이게 말이 안 뛰는 맛이 있어서 좀 기다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게 데뷔전 때 외곽에서 선두권을 강탈을 하죠. 그러고 나서는 버틴 걸음이에요. 근데 걸음이 나쁘진 않았어. 근데 그때 당시에 걸음은 선행이라는 조건이 달려있었고 억지로 나간 선행이었었는데 중속이 좋아요. 이게 선행을 못 나갈 소리가 높으니까 이것도 지워야겠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른 말에 대안이 없으니까 이게 선입권에서 성불챔프를 보내놓고 따라가도 실전 경험을 했으니까 아예 무시를 못하겠는 거라. 왜냐면 오늘 또 김동균 쪽에서 만났잖아.
김동균 조교사가 나보다 어리죠. 얼마 2살인가? 아니 뭐 상관하지 않아요. 김동균 조교사, 난 조교사님 그러니까 나보다 돈 많이 벌면 다 형이야. 근데 애매하다는 표현을 하더라고 사실. 자기도 선행 갈 줄 몰랐대. 뭐 능력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는 어린 마필들이니까. 근데 약간 선행이나 편성을 좀 잘 만나면 잘 될 것 같기도 한데 대부분 잘 떴으니까. 근데 애매하대 표현이. 솔직히 그렇지 뭐. 자신 있었으면 용군이 태웠겠지. 이해동기가 이 방송 보면 안 되는데. 상금 보려면 용군이 태우지 않았겠어? 해동이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해동이도 나름 열심히 타지만. 해동아 오해하지 마라. 또 기분 나빠하고 이해동 기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가 그냥 농담 삼아 하는 얘기입니다. 나 요즘 겁나갖고 무슨 말을 못하겠어. 하도 뭐라 그러니까. 일본어 신비룡도 되게 웃긴 말이에요. 이건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에서 외곽에서 굉장히 빠른 게이트 이탈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선에 갖다 붙여놓죠. 그건 직선으로 해서 장렬히 정사합니다. 안 보입니다. 걸어가 버리죠. 왜 이랬을까라는 고민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이걸 몰랐을까? 아니면 말을 타다 뭐가 있었을까? 제가 오늘 임기훈 기사 만났는데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임기훈 기사는 좀 까칠해서 이런 거 물어보면 되게 싫어합니다. 어쨌든 신비룡의 베이트 이탈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선입권 전개가 보장이 돼 있으니까 이게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고 2번, 3번, 4번 4번만 흥바람은 말이 덜 됐던데 아직 뭔가가 좀 부족해. 발주려가 있는데 소워리어가 혼전 중에 이것도 뭐 전력이 드러나지 않은 신마 아닙니까? 주행원상 모습이 아주 좋았다가 아니라 이렇게 선두권이 성불챔프 7번 성불챔프를 쫓아가다가 자폭의 수준에 들어가면 뭔가 하나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올 말이 없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내가 오죽했으면은 지난번에 직선에 사라진 일본어 신비룡 같은 거 얘기하고 뭐 소고리 같은 거 얘기하겠어. 일단은 6번 서울 스토리는 자르고 너무 시원하게 자른 거 아닌가 이거. 7번 8번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고 7번 놓고 1번 5번 7번 8번 그리고 7번 1번 5번 요런 나필들을 관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가면 상경주입니다. 그리고 1300 8마리 앞에 추천했고요. 이건 약간 우열이 드러났죠. 진짜 지난번에 나 지금 이거 생각해도 열받네. 뚜껑이 확 열리네. 하정훈 기수가 지난 10월 14일 날 데뷔전 치를 때 남선을 뭐라 그랬냐면 조교를 해봤더니 아니라는 거야. 성장을 더 해야 된대. 하정훈 기수는 요즘 거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자기가 조교해봤던 걸 솔직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제 느낌은 그래요. 남선이 주행검사를 원체 잘 봤는데 전 이걸 뺐죠 제가. 그러니까 내가 주행검사 잘 봐놓고 내가 복귀 잘해놓고 가서 띡하니 물어봤더니 안 좋다고 하니까 빼버린 거야. 이거 그냥 뭐 말해도 되잖아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자기도 안 될 줄 알았겠지. 하정훈 기수도 뭐 그렇잖아. 그래서 잘 뛴 거니까. 그때 떡하니 문세영 기수 손에 넘어왔어요. 데뷔전 뛴 거라고 보면 우승해야지 뭐. 겁나 날라오더만. 한번 남선 좋고. 자, 문제의 마필은 팔마 구름 손치태입니다. 자, 이 마필은 주행검사 때의 모습은 전 그렇게 썩 좋다고 안 봤어요. 이 주행이 불량하죠. 왔다 갔다 하고 뭐 안쪽으로 기대기도 하고 그랬는데 10월 14일 날 배당판이 너무 많아요 그런 거야. 뭔 태풍 들어온 줄 알았어. 뭐 인기 2위까지 막 그냥 아주. 앞에 좀 붙어 나가대. 외곽이니까는 막 이렇게 원래벌레 타다가 안쪽으로 쳐박아놓고 미는데 안쪽 기대는 마필을 안쪽에 쳐박아놓고 하니 말이 안 뛰지 뭐. 안 뛰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마필을 이번 경주에 주목을 해봐야 되느냐? 선행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게 제대로 보면 딱 부러지는 선행과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문세영 기수도 발주가 느린 마필이 아니니까 지난번에는 취입을 했지만 세영이 형은 항상 승부가 걸리면 일단 앞선에 가 있죠. 예. 마방의 특명을 받고 나갔는데 내가 문세영인데 내가 이거 상금 벌어주기로 약속을 했어. 잘 타주기로. 일단 앞에 갖다 붙여놓습니다. 여우같이. 남선도 자빠져 있지 않아요. 100%입니다, 이거는. 이게 뭐, 이게 취입마 같아 보인다? 취입 안 합니다. 네, 선행가 있습니다. 이거랑 선행 경합을 할 소지는 분명히 높지만, 게이트 이탈하는 걸 보니까, 설마 구림손 치다 훨씬 더 빨라요. 이게 이번 경주는 모래를 안 맞고 선행을 갈 소지가 높기 때문에, 주행 불량기도 있고, 안쪽으로 기대는 악병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마필들이 못 올라오면, 그냥 버텨버리는 거죠. 아마 이게 최저배당이 될 거예요. 저는 지난번에 인기 많아 팔릴 때 지웠지만, 이번 경주의 편성만큼은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손이 가지는 않죠. 쉽게 손이 지울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대한은 팔리는 5번 마승리는 쥐어짜는 걸음에서 탄력을 보였었고요. 7번 백상군주도 늦추입은 하긴 했지만 직선주로 끝걸음은 의외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뭐 4번을 놓고 5번, 7번, 8번이냐 세 마리 중에서 4번, 8번 대끼리고 4번, 5번, 4번, 7번 뭐 준대끼리로 팔리는 그림 아니야. 그럼 이 세 마리 중에서 골라서 때려야 되는데 이걸 잘 정해야 됩니다. 페로비치와 문세요. 걸출한 기술에 또 이제 머리싸움 한번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최저배당이야. 우리는 또 경마장 가면 그런 사람들 있대. 최저배당을 일단 잘라. 아무 생각 없어 그냥. 그러니까 최저배당은 하도 부러지니까 뭐 자르는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뭐 나는 그렇게 쉽게 자르지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4번 넣고 5번, 7번, 8번인데 현장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주력막보를 선정해 보겠습니다. 7번 백상군주 막 땡기는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 그러니까 4번 넣고 5번, 7번, 8번 체크해 놓으세요. 자, 부산경마 4경주입니다. 한대건은 부산경마를 한다. 내가 부산경마를 해갔지? 서울경마 4경주입니다. 정신 나간 새끼 아니야?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입니다. 오픈 메인 승부처. 내가 오픈 승부경주가 배당이 다 저 배당으로 들어와갖고, 나도 저도 배당판을 예측을 하지만, 배당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거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요즘 너무 작게 나오니까 바람이 뭐 태풍같이 불어갖고. 자, 오픈 승부 경주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서비스로 쏴드리는 경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다면 제가 승부 경주로 가져가서 여러분들의 코를 따먹는 경주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음성을 듣든가 문자를 신청하셔야지만 알 수 있는 경주. 오픈해준다는 얘기야. 공개 승부. 일단 5번 사이먼 리치 놓고 하려고. 이게 승급전입니다. 다 풀빵이죠. 다 풀빵에 새빵 아주 그냥 능력만 없습니다. 1번 스마트 캠프가 지난번에 우승했고 또 1번 게이트에 김은근이니까 또 얼마나 팔리겠어? 똥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능력이 없는 말입니다. 지난 9월 3일날 따라가는 전개에서 클레오와 카이저 퀸에게 질 때의 걸음도 그랬었고 지난번에 스틸러와 퍼스트러너가 올라와서 시흥일관 제어를 하면서 들어갔다고 해서 이마피 능력마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능력이 없죠. 와도 그냥 방어 막권 정도. 창성주인지 별거 없고 3번 장비천복은 나아지고 있는데 걸음은 없고 3번 로얄 마티아 이거 봐야 됩니다. 이 로얄 마티아는 사실 발주에 대한 불안감이 언제나 있었던 마필이에요. 이 끝걸음 자체는 조금씩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되죠 말이. 직선에서는 농땡이 기질도 있고 근데 전 이번 경주에 이 마필이 분명히 기회를 찾았다고 봅니다. 다른 마필들이 인기권으로 대두되는 마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다른 마필이 다 풀빵이야. 1번마 스마트 캠프도 풀빵이고 6번마 샤나오도 풀빵이고 뭐 다 풀빵이야. 네. 정말 이거는 능력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능력 없는 말들이 능력 없는 만들 만났으니까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게 팔리고 깨지는 게 이런 혼전 경주의 양상이에요. 왜? 능력도 없는데 지난번 입상했다고 팔리고 그런 거죠. 6번의 샤나오도 그런 짝이라고 보고 이건 뭐 왔다 갔다 하니까 말새끼가 7번 매니파크는 매니피 짝통이에요. 이거 뭐 걸음을 안 보이고 있죠. 8번 럭키미스터 그냥 얘는 늦발떡입니다. 그냥 바닥에 누워있다가 선두권 무너지면 한 발 쓰는데 딱 그 편성이죠. 선두권에만 패드릴 능력이 없으니까 덮치기로 들어가면 한 발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크해 놓으시고. 그러면 선스마트가 문제죠. 자, 이 마필은 지난번 경기 때 패출에 나왔습니다. 패출에 나와서 주행 지정을 받고 주행 재강을 받고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선입권에서 가담을 하면서 근성을 보였어요. 근데 악벽이 있죠. 상코너에서 삐지는 악벽 때문에 기승자들이 상당히 겁을 냅니다. 말에서 떨어질까 봐. 민호가 잘 탔어요. 솔직히 말해서. 부미혁이가 상당히 잘 탔는데 임기용 기수 고생 많이 했고요. 지난번에 패출을 하면서. 이 신지라는 기수가 의외로 악병말을 상당히 잘 탑니다. 참고 타는 기수기 때문에 편성을 잘 만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패출혈 때문에 한 달간의 정지를 받았다는 부분이 마이너스고 악병을 가지고 있다는 게 항상 불안한 요소는 있지만 아예 버리지 못할 것 같고 15번 베스트 거포는 지난번에 우승하고 나서 이제 공백기를 가지는데 이 질병 이름이 더럽게 깁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긴데 우전 3지골 내외측 영골 만성화 농성 염증. 아유 정말 내가 이걸 왜 읽어주고 자빠졌냐 지금.
안 돼, 하여간. 아직 뭐라고. 심어 라이브 파워는 1700이 안 되는데. 왜 그랬었는지 모르겠어요. 1300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들이대볼 만한 마필인데, 1700은 답이 안 나오는 마필인데. 어쨌든. 자, 한대건 승부하겠습니다. 이번 4경주는 한대건 오픈 승부 경주고요. 5마 사이먼 리치를 놓고 승부를 하는데, 3마 로얄 마티아와 9할머마 럭키미스터. 뭐 어차피 다 복빙권의 앞필이죠. 배당이 뭐 쏠쏠할 겁니다. 5번 놓고 4번, 8번. 두 마리 앞필은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겠고요. 자, 제가 똥마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1번마 스마트 캠프, 그리고 6번마 샤나오, 그리고 9번마 스마트 선스마트, 이 마필드 중에서 한 마리 정도만 방어권으로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어떠한 마권으로 주력할지는 두 마필드 배당이 좋기 때문에 현장에서 한번 결정을 해보겠고요. 일단은 마음적으로는 5번, 4번 쪽에 좀 더 가 있어요. 자, 한대건 오픈 메인 승부 경주고요. 5번을 놓고 4번, 8번 두 마리 앞필. 일단 관심 가져보시고 1번, 6번, 9번 체크해 놓으셨다가 한대건이가 뭘 방어하는지 궁금하시다면은 한대건의 음성 정보라든가 문자 정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 주력 맞고는 공개했어. 5번 놓고 4번, 8번 두 마리 앞에는 일단 우선적으로 배당을 노리고 승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경마 5경주입니다. 11마리 앞필이 추천했고요. 문제의 앞필이죠. 7번 행운권. 오늘 제가 세영이 형을 좀 만났는데, 행운권을 무리해서 선행을 안 간다는데. 뭐 자연스럽게 선행을 가면은 가겠지만, 뭐 악착같이 지난번에 대상경주는 정말 악착같이 줘야 되고 선행 받았었죠. 그렇게까지는 선행 안 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뭐 잡고 있어도 선행 갈 것 같아요. 3번 동해텐텐텐도 빠르고, 뭐 연달아도 나름대로 순발력이 있지만, 행운골의 발주기 이탈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죠. 잡고 있어도 그냥 선행을 갈 것 같은. 근데 문제는 1300이라는 경주 거리고, 행운골이라는 앞이 보여준 걸음이 선행을 가서 계속 무뎌지는 걸음을 오늘도 보여줘 왔는데, 상대가 강했다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대상 경주로 연속적으로 출전을 했고, 매번 가능성은 어느 정도 필요했던 마피이기 때문에, 무시는 할 수 없겠죠. 15 행운골.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저는 사실 오랜만에 나오는 하종훈 기수의 3번 동해텐텐텐이 이게 참 사연이 많은 마필이에요. 데뷔했을 당시에 3착을 할 때에도 등자에서 발이 빠지면서 질질 끌고 들어왔었는데 3착해갖고 아쉬웠었고요. 그리고 우승했어요. 그 다음 경주에. 그리고 그 다음 경주에 질러 막히고. 지난번에는 왜 못 던지 이해 안 되고. 좀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마필이 기본적으로 선임력을 가지고 있고 전기가 워낙에 좋습니다. 또 바닥에 투입이 안 되는 마필도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을 놓고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3번만 연다는 계속 입상을 할 때의 모습 보면 여력이 없죠. 그리고 지난번에 1700에 나왔을 때는 거리에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꼴찌를 했습니다. 1300까지는 뛰어주는 마필이기 때문에 아예 무시를 못할 것 같아요. 이번 비바겔로파는 1000BC 추입하는 것에 잡혔다고 한다면 이건 완전 쓰레기죠. 말 자체의 능력이 크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괜히 또 뭐 마주님이나 조교사님이 보고 나서 야, 저 한대건이 저 개새끼가 내 말을 쓰레기래 이렇게 얘기하시면 모르지만 저는 비바겔로프란 마필이 그렇게 큰 능력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좀 과하게 표현한 것은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나 이것 때문에 또 12월까지 짠나네. 사과드리고 제가 봤을 때 큰 능력만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거 뭐 있어? 고마 쏘아라처럼 레이팅이 33입니다. 3착만 이제 승급해요. 하겠습니까? 나 같으면 안 해. 회원골을 넘어갈 수도 없는데 뭐하러 이걸. 싶으면 한성킹이 이것도 또라이죠. 찍었다 안 찍었다. 정말 진상 중에 개진상 진짜. 나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아주 뒤져가고 짜증나 죽겠네. 어쨌든 간에 한성킹 무지 못하겠습니다. 4번 놓고 하고 싶은데 배당판은 7번 놓고 다 뚫려요. 회원골이 또 선행 가서 잡아주길 바라야 되는데 1300이라서 솔직히 뭐 7번 놓고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7번 나는 그래서 세영님 믿고 7번 놓고 할 거야. 그래서 제가 뭐 가서 모가지 붙들고 사인펜 뺏어갖고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7번이 올 수 있으니까 세영 가서. 근데 저는 의도적으로 한번 4번을 놓고 공략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4번 놓고 7번 4번 놓고 3번 10번 4번 놓고 7번 4번 놓고 3번 10번 이런 방송 있나? 마번 닦아줘. 마번 닦아줘. 기술 취재한 거 닦아줘. 내 승부경주만 내가 좀 장사하겠다고. 내가 또 승부경주도 또 오픈해주잖아, 거의. 마번 다 오픈해주고. 야, 정말. 근데, 이렇게 빨대 꽂는 사람들이 많아, 나한테.
힘들어. 자, 한대간의 두 번째 메인 승부차고요. 6경주입니다.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승부해보겠습니다. 일단 신마들이 어우러져 있고 3번 명가제왕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 때에 엄청난 인기를 모았던 마필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주행검 때 너무 좋은 모습을 보였었죠. 완전히 바닥에다 걸어갑니다. 선행을 경합하고 나서 걸어가는데 과연 이 마필의 변화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사실 이번 경기에 노리는 마필이 약간은 이변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인기권에서 좀 멀어져 있지만 이 마필이 뛰는 거를 보고 나서 제가 이거 힘이 차고 시간이 지나면 분명 뛰겠다. 굉장히 기본적인 자세라든가 아니면은 마필의 생김새, 여러 가지 주행 주법 다 마음에 들더라고. 딱 걸렸지 뭐 나한테. 다 죽었어 이번에 아주 그냥. 이번 6경주. 한번 제대로 한번 그 마필 노리고 한번 승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해야 될 것도 많고요. 지난번 경기 때 뛰었던 마필들 중에 잘 뛴 마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마필들까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경기를 풀어나갈 것인지, 그리고 얼마만큼 성적을 낼 수 있는지까지 현장 예상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픈 메인 승부 경주 넘어서 한대건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메인 승부처죠. 한대건이 승부하는 경주니까.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6경주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승부처입니다. 7경주고요. 12마리 앞들이 출전했는데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2세 신마 경주 2경주 출발했습니다. 2경주입니다. 엘모와 스피드 이직한 데뷔전 때의 걸음보다는 나아져 있고 완벽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6번 클린업 특급은 상태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장을 할 마필입니다. 자, 6번 놓고 1번 클린업 특급 단독선두 2위는 1번 스피드 이즈컷 바깥쪽. 경주거리 1800m 2등급 경주 서울 제11경주 네, 시작했습니다. 설경문제 11경주입니다. 한번만 대박이라도 무난한 모습. 다이아삭스는 출전 주기를 좀 땡겨하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건 어차피 승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필 한수도 좋고 3번, 8번. 3번, 6번, 8번 세 마리 앞서. 경주거리 1300m 레츠럴파크 서울 제7경주 시작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3번 로드위너. 다른 마필들에게 방해도 받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어놓고 있던 마필이에요. 3번 나스카이 태양은 이제는 힘이 좀 많이 꽉 차서 3번 놓고 4번 3번, 4번, 7번 세 마리가 앞서. 요경주가 토요일 경마에서 내가 가장 배팅을 해봐야 될 경주가 더바가 열동안 앞에 출전했습니다. 한 방으로 아주 조져버립니다. 나도 이런 표현을 좀 자주 하면 우리 대박 형 있잖아, 별대박 형. 그건 맨날 이렇게 인상 쓰고 나와서 그런 표현 자주 쓰잖아. 그럼 나도 좀 인기를 얻을까 이러는데 다른 사람들 유시지 보니까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도 그렇게 빠지지는 않지 않아. 어디 내려놓고 내가 얼굴 생긴 게 좀 재수없게 생겨서 그렇지 난 나름 괜찮은데. 어쨌든 갑자기 이게 왜 나왔지? 자, 한대간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예요. 한번 시원하게 한번 중배당 한번 시원하게 때려보고 싶다. 물론 중배당이 안 나올 수도 있어. 변화판 열려봐야지 않을까. 근데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가려져 있죠. 조금 가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뭐 저만 들은 게 아니니까 바람 엄청 불 거야, 현장에서. 어떻게 할지를 한번 결정해서. 물론 저는 이 경주에 출전하는 모든 마필들에 대한 능력에 대한 분석을 모술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어왔던 뭐 내용이라면 내용 이런 것들은 다 조합을 해보니까 답이 나옵니다. 내가 또 이 마필 뛰겠다 했던 마필은 아직도 맛이가 있다고. 그런 것들까지 현장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경주가 가장 중요한 경주예요. 토요일 경마에서 한대건이가 맘먹고 한번 때려보는 더버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7경주 들어라. 7경주. 형님들 7경주 들어주십시오. 한대건의 더버가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경마 8경주입니다. 9마리 앞에. 이거 무슨 타이틀이 있는 것 같아. 이거 내가 타이틀을 모르겠는데 상금을 5천만 원 줘요. 무슨 타이틀이지 이거? 상금 많이 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국산 5등급 경주에 상금이 5천만 원이니까 거의 2등급 상금 주는 거 아닌가 이거? 그랬더니 말도 기가 막히게 나왔습니다. 정말 내년의 활약상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마필들. 일단 세 마리가 돋보이죠. 뭐 독도지기, 뭐 강원챔프,
5번마 니케 스트리트. 이 세 마리의 마피들이 돋보이고, 다른 것들은 뭐 3번 PK 타임이든가 뭐 6번마 마스크, 3번마 페네트로 뭐 이런 마피들이, 9번마 그린케이도 있구나. 9번마 그린케이까지. 그러니까 1번부터 9번까지 뭐 7번 샤프케이를 제외시킨다고 하더라도 편성약해서 왔으니까 다른 마피들은 현 등급에서도 충분히 제 몫을 해줄 수 있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짜여졌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재밌습니다, 이건 솔직히 말해서. 재밌긴 한데 어떻게 맞춰야 될까 고민이 좀 되는 경우죠. 일단은 오마 니케 스트리트가 지난번에 뭐 모든 예상가들이 거의 99.9% 예상가들이 니케 스트리트의 우승을 점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지나간 얘기지만 제가 이거 오픈 메인 승부처로 쪽팔려 죽겠다. 오픈 메인 승부처로 1루 한 방을 때렸죠. 2.7배 나왔어. 2.7. 나는 솔직히 사업만 동틀 때가 서영이 타고 나왔기 때문에 또 이 콘트레일이라는 마필이 휴양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더 나올 줄 알았어. 나 만하게 쪽팔리게 진짜 이게 2.7배가 나오더라고. 뭐 어떻게 해 근데 본대로 때려야지. 뭐 못했기 됐다고 안 때리나? 뭐 저 한 대가 그렇게 양아치는 아니에요. 때려서 맞추긴 했는데 맞추고 나서도 자랑질을 못했던 그런 경우들이 남습니다. 니케 스트리트가 콘트레일에 잡혔어요. 결선 전방에서. 하지만 이 경주를 자세히 보시면 콘트레일이 워낙 잘 뛴 겁니다. 니케 스트리트는 동굴대와 거리차를 8마신을 벌릴 정도로 쭉쭉 더 나가는 탄력이었습니다. 잘 뛰었어요. 그러니까 오가 대가리냐 또 그것도 아니야. 이 뭐 독도주기는 못 뛰었나? 열과 넘쳤는데 강원 챔프는 10마신 났어. 선행마인 금화선들을 잡아내면서 10마신을 났는데 얘가 좀 아팠어요. 10월달에 양호지 근육통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관건으로 보이지만 뛴 걸음을 놓고 본다면 2번, 5번, 1번 이 세 마리 안에서 끝이 나야지 정답입니다. 물론 다른 마표도 있지만 마스크는 사실 지난번에 선행을 갔지만은 따라가는 전기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걸음이 아니었었고 PK 타임은 편성이 워낙에 계속 유리한 편성을 짜여줬었죠. 그런 면도 있고 이 굴머 그린케이가 원치 잘 뛰었는데 말이 이거 찝찝해. 왜 그러지? 왜 찝찝하게 얘기하지? 상대가 강해서 그런가? 내용이 좀 그래요. 근데 어쨌든 9번마 그린케이까지도 한 대만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여유를 보였던 나필이 뭐 2번마 강원 챔프기 때문에 2번을 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워낙에 뭐라 해야 돼요? 양호지 근육통이 있었다는 점이 있어서 좀 걱정은 되긴 하네요. 근데 2번마 강원 챔프 놓고 해야죠. 2번 놓고 1번, 5번, 9번 2번 놓고 1번, 5번, 9번 세 마리 안에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번마 페네트로는 지난번에 상당한 여유를 보였어요. 이날 경마에서 사실 김혜성 기수가 페네트로의 컨디션이 다리가 완벽하지 않다고 했었어요. 사실. 근데 뭐 여유빨로 오더라고. 깠다고 보시면 안 돼요. 그냥 말을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뛰어줬으면 이 마편이 이렇게 안 좋아도 뛰는 거 보면 대단하구나. 이 마편이 능력만가 보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상대가 원체스에서 안 될 것 같아요. 2번 놓고 1번, 5번, 9번. 뭘 그렇게 열심히 그려. 열심히 체크하고. 다 인기마야, 현장 가면. 주력 한 방이 어느 쪽에 되냐가 중요한 거지. 돈도 안 돼, 그러다가. 자, 구경주입니다. 한 대는 승부처고요. 이건 돈 되죠. 1200m의 경주 거리고, 약간의 우열이 드러났다라고 보여지기까지 하는 그런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쉬운 말, 라운 킹덤을 노리는 사람들은 없겠지.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마피. 선행도 못 갑니다. 지우셔야죠. 문세영 기수가 기생했다 하더라도 12번은 지워야 될 것 같아서 보여주고. 일단은 1번, 4번, 6번, 7번. 이 네 마리가 우선입니다. 한대원은 이 네 마리 안에서 승부를 해볼 생각이고요. 이 네 마리 중에서는 내용도 뭐 내용이지만 경주력이 급상승한 마필이 한 마리 있어요. 그 마필을 충막감으로 선정을 해서 구경주 한 대가 메인 승부로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마번 다 오픈해드렸잖아요. 1번, 4번, 6번, 7번. 뭐 네 마리 조합을 해서 적중하시면 좋겠고 그래도 저 새끼가 저렇게 열심히 앉아서 떠들고 있는데 이거 하나 들어줘야지 하고 음성 정보 한번 들어주시고 문자나 신청하기 너무 늦었잖아. 돈 낭비야. 음성 들어 음성 정보 들어주시면 한대건 깔끔한 충마가 어떤 마필인지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네 마리 언급해드렸지만 충마 선정 잘해서 돈 따는 마건 공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선정이 잘 안 돼. 내가 약간 졸릴 때거든, 지금. 11시 반이라서. 자, 구경주 한달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12번에 앞에 주셨고요. 이따가서 한번 스마트법에는 놓고 하려고요. 제가 이 마필 참 재수없게 보는 마필 중에 하나인데, 유일하게 이번 경주에 좋게 보는 얘기가 선행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다른 마필들이 뭐 부담 분량 올라가고, 뭐, 기복 보이고 뭐 이러니까, 이거 선행 가서 그냥 한 바퀴 돌라고, 이거 선행, 이거 충만해 놓고 싶고요. 내용들이 참 많아요. 1번 메가히트는 사실 비하인드를 말씀을 드리면, 이 마필이 원래 전형적인 추임마입니다. 데뷔했을 때부터. 그래서 뭐, 기수들도 뭐, 아직 성장이 덜 됐다 그러면서 계속 입상하고 지랄 연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기본적인 능력이 있나 보다 했는데, 지난 9월 30일 날 경주를 보면은 이 마필이 선의권에 가담을 해버리죠. 그래서, 그날 경주 끝나고 와서, 김종준 기수였나, 유승환 기수였나, 물어봤어요, 제가 한번. 야, 머리 뭐 추임마인데 갑자기 앞에 갖다 붙여놔. 머리 좋아서 그런 거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이빨이 안 좋아서, 제갈에 물리니까 이게 닿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이제, 불편하니까 막 물고 튀는 거야. 그래서 앞에 선입권에 갔다고. 그래서 아마 그 경주 끝나고 나서 이빨을 뽑겠다고 했는데 마방에서 이빨 뽑았어요. 10월 20일 날 꼴찌하고 병원 이빨을 뽑았습니다. 도움이 되겠죠, 뭐. 알턴이가 빠졌는데 뭐. 근데 너무 못했는데 지난번에 기복이 좀 있다는 게 좀 단점이에요. 사이즈는 안 된다고 보지 않고. 몸매 센터포만은 57kg예요. 그러니까 조교사님은 뭐 솔직히 말해서 지용호 조교사님도 오늘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57kg 중에 좀 버거워한데요, 말이. 그러니까는 뭐 어떻게든 빨리 승급을 해서 형군을 벗어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량기수 한번 태워봤으면 좋겠는데 감량기수 마땅하게 태울 기수가 없나 보죠. 센터 보면은 매번 결정력 부족 현상을 지금 최근 2번에 57kg를 달고 보여주고 있는데 견인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어쨌든 악착같이 그냥 입상을 하든 3차를 하든 그냥 올라가니까 승부 걸리면 이빨 때 하죠. 그리고 발행의 캠프는 지난 5등급에서 3차 강행했지만 끝걸음이 날카로웠어요. 마이너스 5kg 감량이 있으니까 무시는 못할 것 같고 문제는 9번 로드킹이에요, 사실. 이 연필은 인기도 끌고 있긴 하지만 제가 데뷔했을 당시에도 이게 늑발을 하고 입상권에 실패를 하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성적을 보이다가 또 이 다시 최근 2번의 경주, 최근 3-4번의 경주에서 좀 성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문세영 기술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를 물고 안 물고 하는 시점이 기수가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조절이 잘 안 된대요. 그러니까 지가 물고 튈 때, 제대로 물고 튀면은 우승까지도 가능한 전력인 건 사실인데, 그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얘가. 그게 이제 반응이 완벽해지고 기수와 입마호흡이 잘 맞아 떨어지면 이마필이 월등하게 뛰겠죠. 그런 부분들을 걱정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조차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문세영 기수가 알고 있는데 그 약점을 어떻게든 커버하려고 실전에서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원래 그러한 버릇이 생겼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경주 중에 그런 일이 생겨버리면 뭐 할 말은 없는데 저는 알고 있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은 없다고 봐요. 문세영이가 똑똑하다는 이유가 이러한 약점들이라든가 단점들을 파악을 해서 그걸 이겨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경주에서. 좀 본받아라, 본받아. 말 못하는 기술들은 말이야. 내가 요즘 너무 세영이 형을 좀 빨아주니까 세영이 형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뭐 얄밉지가 않잖아, 애가. 열심히 사주니까. 4번마 스마트 보배를 놓고 9번 로드킹. 일단 우선 막건이 되겠죠. 4번, 9번. 기본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4번 놓고 1번, 5번, 6번은 뭐 체크해놔야지 뭐. 그리고 미스터 포츠는 제가 태종이 형도 만나봤는데 말은 괜찮대요. 근데 뒷심이 없잖아요. 뭐 이게 이적하고 나서 계속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러다가 뭐 사고 한번 치겠죠. 4번 놓고 9번. 4번 놓고 1번, 5번, 6번. 자, 저기 뭐 11경주입니다. 경주를 1700m. 12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나 11경주까지만 오면 마지막에 12경주잖아요. 더 이상 하기가 싫어. 빨리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좀 쉬고 싶어. 나 이것 끝나고 또 일요일 거 녹화해야 되거든. 말 한마디라도 드려야 되는데 난 참 말만 하나 보면 그죠? 일단 대가리 있어요. 실마트 크리터 키드 체크해 놓으십시오. 최근 1800과 1700 뛰는 거 보면은 이 박희철 조교사의 스타일이 되게 신사합니다. 이 ROTC 출신인데 머리도 맨날 반듯하게 깎으시고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시죠. 제가 경마장에서
아, 멋있다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이 조교보, 이 15조의 조교봉이 있는데, 이 형은 또 사람이 그렇게 좋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입니다. 그 형님. 맨날 날 놀리죠. 네. 아, 다 얘기하려면 참,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조교보 형님입니다. 실버 크리터 키드. 뛴 거로만 놓고 보면 우승이 아쉽죠, 사실. 꾸준하게 자신의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 팬텀도 잘 만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격감을 놓고 싶고요. 6번만 다이돌핀 체크해 놓으시고, 8번만 티지런. 이렇게 못 뛸 만한 마필은 아닌데, 예전에는 선행까지 갔던 마필이 요즘은 추입을 합니다, 계속.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추입만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가 뭔가가 불편하니까는 추입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굳어버린 거죠, 애가. 그 타이밍을 잡기가 참 얼마나 될지. 나쁘진 않아요. 예, 견뎌력 있다고, 마필도 많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가지고. 구모 청담대로도 선행이라는 변수를 노려볼만 하고, 10번만 늘 푸른 타이거도 악벽 때문에 조교가 좀 안 됐던 마필인데, 이제 조교가 제대로 시행이 되면서 걸음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사고를 친다면 10번 쪽에서 사고가 날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11번을 놓고 뭐 6번, 8번, 9번, 10번, 4마리 안에서 결정을 해봐야 되는데, 주정마권 선정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8번 티지런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현장까지 한번 티지런으로 때리든가 아니면 청담대로 때리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청담대로가 선행이잖아. 모처럼만 하면 기름 맞은 것 같아요. 자, 설경마 12경주입니다. 한대원의 마지막 승부처고요. 12마리의 아피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경주거리 1300m 국산 6등급 2세 신마 경주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이경주입니다. 엘모와 스피디직한 데뷔전 때의 걸음보다는 나아져 있고 완벽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6번 클린업 특급은 상태 좋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장을 할 만합니다. 자, 6번 놓고 1번 클린업 특급 단독 선두 2위는 1번 스피디스컷 바깥쪽. 경주거리 1800m 2등급 경주 서울 제11경주 네, 시작했습니다. 설경마저 11경주입니다. 한번만 대박이라도 무난한 모습. 다이아삭스는 출전 중에 좀 땡겨가고 있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승부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마케한테도 좋고 3번, 8번. 3번, 6번, 8번 세 마리 앞서. 경주거리 1300m 레츠럴파크 서울 제7경주 시작했습니다. 7경주입니다. 한번 로드위너. 다른 마필들에게 방해도 받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을 보였던 마필이에요. 3번 나스카의 태양은 이제는 힘이 좀 많이 꽉 차서 3번 놓고 4번 3번, 4번, 7번 세 마리가 앞서. 메인 승부처. 한대원 마지막 메인 승부처고요. 아, 내가 또 이거 얘기하면 내 얼굴에 침 뱉기인데, 저는 10번만 에이스 러너가 지난번에 제가 다바가 메인 승부처의 충격감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못 뛸 줄 몰랐어요. 선두권에 최적 정계를 하고 나서 걸음이 이렇게 안 나올지는 저 역시 정말 아연실색이었습니다. 아사. 어디 죽음원에 좀 들어가고 싶었을 정도로. 10번만 에이스 러너에 대한 제 판단이 틀렸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까지 한번 뛰는 거 보겠습니다. 10번만 에이스 러너 놓고 이번 12경주 승부를 해보겠습니다. 10번 장산파워가 뭐 인기 1위에요. 배당판의 인기 1위고 선행을 가면은 기가 막히게 띄워주는 마필인데 최근엔 따라가는 모습도 되죠. 현등급에서는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고요. 근데 이번만 성파 때문에 이게 선행을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조금 뭔가가 이상해. 뭔가가 이상하게 풀려나가기 때문에 저는 10번만 에이스 러너를 놓고 12경주 승부를 해볼 생각이고요. 만약에 제가 현장에서 에이스 러너 상태가 너무나도 안 좋다고 한다면 대안으로 추후를 놓을 마필은 실은 장산 파워가 아니라 다른 마필입니다. 거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대원의 메인 승부처고요. 마지막 경주까지 한대원과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대원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무속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12경주 한대원의 메인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아무 상관없는 빼빼로데이. 빼빼로 왜 먹는 거야 도대체? 한대원의 응답해서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승부처 한번 언급해드리고 정리할게요. 4, 6, 7, 9, 12. 네, 4, 6, 7, 9, 12. 그 중에 7경주가 더버가 메인 승부처고요. 제주공만은 1경주, 5경주 승부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는 방송 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일요일날 방송에서는 더욱더 재미가 없고 감동이 없는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대원이었습니다.